시작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벤처와 스타트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의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와우원의 김영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표님 오늘 한 주간의 벤처 스타트업 이슈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최가 하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23 월드 IT 쇼가 이번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008년서부터 시작된 월드 IT 쇼는요, 15번째를 맞는 올해는요, 규모가 엔데믹으로 더 확대가 되어서 1,300부스 정도 규모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글로벌 ICT 기업과 주요 통신사 그리고 지능형 모빌리티 기업 그리고 ICT 분야 중견 중소기업들과 혁신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하는 쇼입니다. 주요 전시 참가 분야는 AI 플랫폼이나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ICT 중요합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홈이라든가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 UAM, 드론 등 여러 가지 최첨단 신기술과 IT 비즈니스 모델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전시에 참여하는 바이어 그리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관 협력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들과 신사업 발굴, 제휴협력, 투자 등을 협의하는 비즈니스 커넥팅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명하여 밍글링 존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좀 주목을 좀 갖고요. 그리고 월드 IT 쇼는 온라인 사전 등록으로 해서 월드 IT 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사전 등록 기간, 그러니까 4월 18일 내일까지죠. 오후 6시까지는 그 무료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온라인 사전 등록 없이 그냥 입장할 경우 현장에서는 10,000원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미리 한번 그 사전 등록을 하시고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는 내일까지 사전 네. 등록이고 이후는 현장에서 10,000원을 받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 두 번째로 오늘은 이제 해외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일론 머스크 소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우리의 이다나 일론 머스크가 네. AI의 또 스타트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 14일에 파이낸셜 타임스와 복수의 소식통들이 인용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 AI 연구자 그리고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팀을 좀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구글 AI 자회사인 딥마인드 출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그리고 머스크는 AI 스타트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고성능 그래픽 저장 장치죠, GPU를 지금 방대한 양을 구매한 것으로도 좀 그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한 그 머스크가 현재 그 예전에 스페이스 X라든가 테슬라에 투자했던 이들에게 자금 유치 방안들을 지금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머스크가 AI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그 네바다주 사업 기록을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니까요. X.AI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이 회사의 그러니까 유일한 그 이사료는 일론 머스크 하나로 되어 있답니다. 네. 최근에 그 머스크가 네바다주의 플랫폼 업체 X 법인을 설립한 뒤에 트위터를 여기에 흡수를 시켰습니다. 머스크 생각에는 그러니까 머스크의 이런 그 움직임과 생각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AI 스타트업이 이제 그 트위터 콘텐츠를 그 데이터를 사용 언어 모델로 활용을 해서 훈련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 전망들도 좀 보고 있고요. 이런 행보는 사실 머스크가 기존의 AI에 대한 생각들이나 그 움직임이라든가 하고는 좀 궤가 다르게 좀 느껴집니다. 그는 지난달 그 AI 시스템을 6개월간 좀 그러니까 중단을 하자고 주장한 미국의 비영리 단체죠. 삶의 미래 연구소라는 곳에 공개 서한에다 서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AI에 많은 투자를 하고
나서는 것도 좀 희한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사실 현재 지금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공동 설립자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2018년에는 AI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별로 성과가 없다. 그리고 테슬라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한 이유로 손을 뗐었습니다. 그러니까 MS라든가 지금 구글, 아마존,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뭐 AI 시장에 뛰어들고 거기다 머스까지 가세한 형국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뜨거운 AI 생성형 AI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AI 스타트업 기대가 네.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벤처 기업을 만나게 될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여성인데요. 여성 대부분이 한 35년 정도의 생리를 네. 하면서 매달 이렇게 우리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일생 동안에 한 480여 회를 한답니다. 네. 그거 혹시 아셨어요? 아, 글쎄요. 숫자까지 제가 몰랐네요. 그렇죠. 세보진 네. 않았죠. 여성 환경 연대에 따르면 여성이 평생 생리대를 한 10,000개 정도 사용을 네.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1년 평균 250개 정도를 쓰게 되는 셈인데요. 이런 위생용품 분야, 여성과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철학을 담은 기업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어라운드 바디입니다. 네, 정말 생리기간마다 화장실의 위생용품 처리함에 생리대를 또 돌돌 말아서 버리는 번거로움은 우리 여성들의 참 일상이자 숙제였는데 이런 여성들의 불편함을 없애준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어라운드 바디의 김지연 대표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운드 네. 바디 김지연입니다. 네, 대표님이신데 너무나 어리시고, 네. 아닙니다. 얌전하시네요. 자,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회사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라운드 바디 대표 김지연이라고 하고요. 어라운드 바디는 2018년도부터 혁신적인 생리대를 연구 개발하고자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벌써 이제 5년 차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세계에 없었던 최초의 생리대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에 없었던 세계 최초의 생리대를 만들었다. 어떤 생리대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에코라고 해서요. 에코 보통 친환경 하면은 보통 여러 겹의 그 원단 중에 보통 하나 정도가 뭐 생분해 비닐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예. 하면 친환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끝까지 갑니다. 전체 네. 소재가 전부 다 비닐이 없는 아, 천연 펄프로만 만들어진 비닐이 위생용품. 아예 없는 네, 아예 천연 없습니다. 펄프로만 만들었다. 네. 네, 그렇게 제품을 만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네. 어떻게 흡수와 방수를 하나요? 그러니까요.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네, 네, 그리고 네. 비닐이 없으면 사실 이제 몸에서 나오는 이제 분비물과- 생리혈을 예, 예. 밖으로 다 세기 그쵸. 마련이잖아요. 예. 그게 바로 저희가 개발한 이제 기술의 핵심인데요. 네. 펄프로만 만들어져 있어서 나중에 생분해와 수분해가 모두 가능하고 그러면서 코팅을 할 때는 PE 코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 기름막으로 천연 기름막으로 코팅을 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이제 기술연구소와의 이제 기술 협약을 통해서 네. 제지 회사에서 이것을 만들어냈고 그 소재를 가지고 위생용품을 만든 것이 첫 번째 개발 제품 에코라인 네. 특징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 물 같은 맑은 생리혈이 떨어져도 네. 절대로 그러니까 방수 기능이 철저하다라는 거죠. 네, 밖으로 방수- 절대 새지 예, 않는다는 예,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위생용품의 방수 기준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착용하는 동안 방수력을 유지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뭐 이런 이렇게 분해가 시작되면 되는 네. 거라서 꼭 비닐이 아니어도 된다는 저희가 전제로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4시간까지는 방수가 확실하게 네. 된다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와 유사하게 수분해까지 더 신경을 써서 네. 기술을 좀 더 개발해서 다 쓴 다음에 휴지와 같이 변기에 내려버릴 수 있는 플러셔블 수분해성 생리대가 있고요. 첫 네. 번째 거는 변기에 그냥 내리면 안 되는. 첫 번째 그건가요? 것도 변기 내릴 수 있는데요. 네. 보다 더 수분해성을 강화한 제품이 플러셔블 라인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항균 라인이라고 해서 예. 이제 착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냄새 분자와 질염균을 99.9% 흡착할 수 있는 그런 네. 생리대가 2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 거는 한마디로 이제 그거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아도 네. 정말 변기에 그대로 버리고 물을 내려도 네. 다 완전하게 분해가 된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나머지 소개하신 앞뒤 이제 첫 번째, 세 번째는 변기에 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첫 번째 라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에코 라인의 그
팬티 라이너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작은 사이즈는 수분해성이 가능하고요. 네. 패드류는 저희가 수분해성을 염두하지 않은 펄프류 개발이었기 때문에 패드류는 버릴 수가 없고 네, 조금 더 큰 거 중형 네. 사이즈는 네. 휴지통에 꼭 버려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시된 플러셔블 라인의 패드만이 이제 변기에 내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세 세 번째는 부직포에 저희가 코팅을 했기 아,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플러셔블 라인이 아니고요. 세 번째는 뭐가 특징이라고 했죠? 항균입니다. 네, 향균이요. 네네. 예. 여성들도 이제 몸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네네. 네, 향균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렇게 정말 세계에 없는 세상에 없는 획기적인 생리대를 네. 만든 계기나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사실 계기라고 하면 제가 생리대 유저이기 때문에 네. 가장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느껴서 항상 생리대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네. 내가 오늘만 쓰고 말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앞으로 계속 쓸 텐데 이것밖에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실제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런 어떤 일상에서의 계기가 됐던 것은 저도 이제 회사원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네. 5년 더 전에 그때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 맡아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뭐 밤새기도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네. 화장실에서 생리대를 가느라 뭐 뒷처리가 좀 아시다시피 많잖아요. 그렇죠. 떼고 말고 버리고 또 떼고 말고 네. 붙이고 여러 가지 과정 하다가 뭐 블라우스에 묻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겨우겨우 나왔는데 이제 회의장에서 여자 직원들은 화장실에서 쉬다 나올 수 있고 참 좋겠다. 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그거를 네네. 쉬었다고 오해를 하는 네네. 거군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네. 화장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한다면 처리를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네. 이렇게 고안을 하기 시작한 게 이 아이템 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아마 그렇죠. 이제 생리대를 쓰신 여성분들께서는 다 한 번쯤은 그냥 변기에 바로 버리고 싶다. 그쵸. 그럼 참 편리하겠다 네, 생각은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 실제로 만들고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제 전공을 뭐 그쪽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연구 개발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런 직원을 주셨어요? 저는 전공과는 관련이 없고요. 예.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국문학. 네. 네. 네, 조금 더 네. 이제 너무 의외인데요. 네. 네. 네, 여성들의 어떤 삶의 불편함이나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네. 대학생 때부터 여성들의 삶의 좀 개선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연구 개발은 이제 그쪽 관련한 분과 어떻게 네. 협업을 하신 건가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직원으로 네. 채용을 하신 건가요? 처음 시작은 바로 저희가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바로 직원 채용을 못했고 네. 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제지 쪽 연구과가 5개밖에 없는데 네. 그중에 한 군데인 강원대학교 청강재질기술연구소하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말씀은 정말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연구 개발 스토리도 되게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 제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근데 제조의 핵심은 소재도 있지만 이 소재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인데 한 5년 전쯤에 기억하시겠지만 좀 안전성에 대한 좀 이슈가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아도 네, 잊을만 네. 하면 뭐 나와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안전성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결국엔 접착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 제품의 그 수분해가 가능하다의 포인트가 소재도 있지만 사실은 접착제를 중간에 뿌리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예. 어떤 아무리 좋은 소재라고 해도 중간에 고무 접착제를 뿌리면 수분해가 안 되고 또 그런 유해한 성분을 넣을 수밖에 네. 없는 거라서 그래서 그 제조 노하우라고 한다면 접착제를 뿌리지 않고도 이 여러 겹 닫힌 구조로 이루어진 생리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네. 이거를 찾기까지가 정말 많이 걸렸고 저는 2년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부끄럽지만 네. 감히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네. 지금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연구 개발까지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실제로? 정말 만 5년이 그러니까 만 4년이 걸렸고요. 현재 5년 네. 차가 되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4년 동안 연구 개발에 쏟았고 네, 맞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세상에 빛을 본 상품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야말로 뜨끈뜨끈한 상품인데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수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게 물에 넣었을 때 그대로 완전하게 분해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분해는 되지만 혹시 환경 오염, 수질 오염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네네. 그 부분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하수 시스템은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크거나 수분해가 결국 되지 않으면 그것은 환경 오염에 직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물에 내려버렸을 때 가장 유해하지 않은 것, 무해한 것이 바로 셀룰로즈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물에서 1차적으로 작게 분해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현기성 세균들에 의해서 정화조 안에서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예. 셀룰로즈 펄프리로 만든 것들만이 정화조로 내려버렸을 때 가장 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분을 가지고 네. 생리대를 만들었다. 네. 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예. 저희가 화장실에서 흔히 쓰는 그런 휴지류, 펄프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내려버려도 된다고 예. 보통 말하는 그 이유 같은 이유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제품은 뭐 당연히 이제 특허를 받으셨겠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럼 세 개 제품에 들어가는 건 모두 다 이제 네. 따로 이제 특허를 받으셨고. 예, 예. 맞습니다. 소재부터 뭐 제품 아이디어 그리고 뭐 제품에 대한 상표라든지 네. 제조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특허로 보호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의 제품이기 때문에 네. 해외 특허도 있습니다. 해외 예, 특허까지 예, 다 예, 받으셨고요. 예, 예. 실제로 제품이 나온 건 정확히 언제예요? 미국에서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먼저 5월달에 미국에서 소개가 되었고 사실 제조에 대한 노하우를 다른 공장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직접 저희가 제조 그렇게 준비까지 되면 또 이제 기술 유출이 생길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조 준비까지 하느라 1년 더 예. 걸렸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합니다. 예. 네.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뭐 매출이나 상품 여쭤볼 수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 어떻게 네. 또 이제 미국 시장은 그 유통을 하신 거예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예. 말씀하신 대로 유통은 정말 또 다른 세계인 것 같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일단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스타트업 규모에서 두드릴 수 있는 거 크라우드 펀딩이 있었어요. 네. 미국에는 크라우드 펀딩이 꽤 규모가 커서 거기에 처음 소개를 했을 때 다행히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하루 만에 400% 네. 이제 그 판매 수치가 올라가서 여기도 가능성이 있구나. 네.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키워드 테스트도 가능했었고요. 그렇게 출시를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미국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시장 규모가 당연히 더 크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키워드가 사실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더 좋아하는 키워드와 장점에 대해서 나라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예. 일단 미국 시장을 더 먼저 시도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앞서서 이제 김영미 대표님이 우리나라 이제 여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여성으로서 생리하는 기간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생리대 양이라든지 이제 숫자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생리대 시장의 현황이 그러면 어떤지도 궁금해요. 특히나 네. 요즘 가장 각광받는 친환경 생리대 이쪽의 이제 시장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그 세계 생리대 시장 규모는요. 그러니까 2022년서부터 2026년 동안의 보고서에 의하면 62억 6천만 달러 정도의 그 시장이 지금 되고 있고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는 이제 그 매년 지속적으로 5.74%의 그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의 인구수가 늘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생리대를 사용하는 시장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내 여성용품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가입 여성 인구 기준으로 하면 1,20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6천억 원 정도의 시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시장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을 외국계 대기업이죠. 거기서 이제 독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유한, 뭐 킨 네. 이런 쪽 기업들이 지금 그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에 우리 생리대 파동이라고 하는 네, 상당히 그 컸죠. 있었죠. 예. 이때 사실 이 사건을 보면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생리대를 쓰고 나면 몸에 이상한 반응이 좀 있다라고 하는 호소들이 좀 많았고 네. 거기에는 뭐 두통이라든가 뭐 생리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네, 생리 뭐 불순도 온다고 그렇죠. 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그 친환경 그 시장이 좀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좋은 그 성과를 낸 기업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사실 소비자들은 좀 마음에 그 상처를 좀 많이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그랬던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그 오늘 습관 지금 그러니까 브랜드를 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기에서는 라돈이 검출된 경우도 네. 좀 있었고요. 그 파동 당시에 그 착한 제품으로 윗소문이 나서 온라인에서 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뭐 니트라 케어 이런 제품들도 나중에는 이제 이 수입 제품에 하자가 좀 있었던 걸로 드러났고 거짓 광고에 의해서 그 소비자들의 배신감을 좀 주어되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생리대 친환경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 브랜드와 제조사가 얼마나 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게 친환경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이제 시장의 경쟁력이 되는 시장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고요. 예. 이는 이제 특히나 이런 포비아, 뭐 화학 제품 포비아들이 이루어진 소비자들의 그 내부에서 입소문으로 얼마든지 브랜드를 좀 할 수 있거든요. 네. 브랜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어라운드 바디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팬덤층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또 어렵게 지금 기술을 좀 확보하셨잖아요. 그런 중에도 여러 가지 기술 기반으로 지금 제품을 좀 만드셨을 때 네. 뭐 정부라든가 시장에 혹시 바라는 바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생리대가 말씀 주신 것처럼 소비자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믿고 싶지만 정말 더 믿을 수가 없는 네. 상황이고 또 제조사는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는 그 중간에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이 업계에 이미 있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데 저희처럼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소재로 새롭게 연구를 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또 유저인 제가 직접 겪은 바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게 너무 과한 규제나 왜냐면 새로운 소재라고 하면 그것을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이제 국가기관에서도 좀 의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예.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좋은 기준을 다 갖췄을 때는 조금 너그러이 네. 규제를 완화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다. 네. 지금 대표님 회사에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또 이제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저희는 이제 생리대에 대해서 단순히 빨리 치워버리는 뭐 혈과 분비물을 얼른 방수흡수해서 버리는 그런 제품을 넘어서서 여성들에게 플러스 이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진단 기기로 나아가자라는 이제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혈이잖아요. 내 네. 몸에서 나온 혈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4번째 신제품인 진단생리대로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리대 자체에다가 이제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기술을 함께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따로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뭔가 네, 이제 혈을- 검사를 하지 네. 않아도 네, 네. 맞습니다. 생리대 자체가 진단 키트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지금 현재 연구 개발 중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산부인과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오셨었는데 사실 브랜드 이야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혹시 네. 관심 있는 소비자분들이 상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브랜드 네.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회사 이름이 어라운드 바디이고 브랜드 이름은 여성 이름인 지혜입니다. 제품 지혜야. 이름이 네네, 지혜요. 네네. 네. 그래서 어라운드 바디 지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혜라고 지은 이름 지은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지혜롭다 할 때 지혜고요. 지혜로운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 정도 수준의 제품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지혜라고 짓게 됐어요. 지혜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럼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어느 곳에서나 다 구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오프라인 매장은 입점을 추진하고 있고 네. 온라인에서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한국에서도 지혜라는 한국 여자 이름으로 지어진 이 브랜드가 글로벌 세계적으로도 똑같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출에 좀 더 힘쓰고 국내에서도 좀 사랑받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현재 지금 미국에 진출을 했고 다른 나라 어디로까지 이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현재 지금 오퍼는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어라운드 바디가 되기를 저희 프로그램도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우원의 김영미 대표, 어라운드 바디의 김지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